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 마지막 파트 냉대 한대 기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하늘 18, 최하늘 -3, 최날 10, 최날 0 이 구분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이상, 미만 요 작업을 계속 했는데요. 냉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최하늘 -3 미만이고 최난월 평균 10도 이상, 그리고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대륙성이니까 연교차가 크겠죠. 그리고 겨울은 못이 춥고 길며 여름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냉대 기후는 크게 냉대 수균 기후 DF, 그다음 냉대 겨울 건조 기후 DW로 나뉘고요. 한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최난월 10도 미만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난월 10도 미만 중에서도 최난월 0도 이상 10도 미만인 지역을 툰드라, 그 다음에 최난월 0도 미만인 지역을 빙설 기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지역이 D기후인데 T기후가 이쯤에 위치해 있다면 이 기후는 이 위쪽, 그 다음 남극 쪽 이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난월 D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최한월 봐야 되죠. 최한월 여기가 마이너스 5도 정도니까 최한월 -3도 미만이면서 최난월 평균 기온은 20도 정도니까 10도 이상이어서 D기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최난월은 -3도 미만이지만 최난월은 10도 이상으로 D기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툰드라 기후는 둘 다 우선 이 한대 기후 같은 경우에 최난월이 10도 미만이에요. 둘 다 10도는 안 되고 있죠. 가장 더운 것도. 근데 그 중에서도 0도 이상이면, 0도가 최난월이 넘으면 툰드라, 지금 여기는 다 아무리 이 보스토크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 최난월도 -30도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0도에 한참 못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냉대 기후는 특징 -3도 미만, 최난월 10도 이상 설명했고요. 연교차가 크다고 했죠. 대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 생활은 추워요. 그러면 잎이 넓게 자라지 못하고 추운 곳에서는 소나무처럼 잎이 층처럼 생긴 침엽수가 많이 자랍니다. 침엽수로 이루어진 숲을 침엽수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여러 업종을 하는 임업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추운 환경에서 잘 자라는 보리매, 기리 등을 재배하는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한대 기후는 최난월 10도 미만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난월 0도 이상, 그리고 당연히 10도 미만이겠죠. 한대 기후니까. 그러면 툰드라, 최난월이 0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빙설, 이렇게 가면 되고요. 툰드라는 북극해 주변, 그리고 일부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열대 고산이랑 달라요. 추운 곳에서 또 이제 더 높은 지역, 그래서 고산지대에 나타나고, 여름이 짧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가 이상 되는 거예요. 여름이 짧게 있다 보니까 그 짧은 여름 동안 어쨌든 비도 내리고 온도도 좀 더 높고 하니까 풀도 자라고 이끼 같은 게 자랍니다. 그렇다고 다른 식생이 자라기에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처럼 이 식생이 많이 자라는 편은 아니지만 여름 동안 풀이나 이끼류 정도는 자란다. 그리고 빙설 기후는 1년 내내 0도 미만이니까 얼음 왕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남극 대륙 그린란드 지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린란드가 어딘지는 우리 컬러풀한 지도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북극에 가까운 쪽에 한번 북미 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한대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 볼게요. 여기 이끼류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술록, 특히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자란 풀이나 이끼를 찾아 이동하면 유목해서 술록을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루돌프가 바로 이 술록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 농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술록을 키우면서 유목생활, 사냥 같은 거를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여름이 짧게 있죠. 그러면은 0도 이상인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얼어있던 땅이 여름이 되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얼었다 녹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토양층에 있던 이 집이 흔들리면서 이런 가옥이 붕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고상 가옥을 짓는데요. 이 고상 가옥은 바닥에도 그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띄어서 짓는 집을 고상 가옥이라고 했죠. 열대 기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바닥을 조금 띄어가지고 짓는 이런 고상가옥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땅에 기둥을 깊게 박아요. 그리고 지표면에서 띄어가지고 집을 짓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기후를 어떻게 극복하고 활용했나? 그래서 뭐 읽어보고, 열대기후에서는 뭐 열대기후 극복할 수 있는 건물 설계, 뭐 건설, 사막기후에서는 뜨거우니까 태양열, 뭐 기타 등등 농산물 같은 것도 수확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했겠죠. 그러면 구석구석 세계여행, 기후와 스포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볼게요.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역대 보면은 보통 어디 있냐? 당연히 동계니까 모두 경기가 눈 또는 얼음 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북반구 겨울인 2월에 열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후지역이 냉한대 기후지역인데요. 보통 이 냉한대 기후지역이 북반구에 집중해 있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 동아시아,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프로축구 리그,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1년 단위로 축구 시즌이 운영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CFB 기후가 대부분인 편이에요. 그러면은 CFB, 그러면 아까 어땠죠?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온화한 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늦여름에 시즌 시작해서 이듬해 여름이 오기 전에 끝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겨울철이 온화한 편이다 보니까 경기를 하거나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진행이 된다. 반면 우리나라 K리그를 생각하면은 봄철에 시작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나는 이유는 추우니까 경기 뛰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